보이시나요? 네, 녹화 시작했습니다. 풀스택 스터디 4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드와 익스프레스 그리고 패턴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Node.js랑 그리고 Node.js의 특징, 그리고 장단점,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웹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 발표해 보겠습니다. 노드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먼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HTML 페이지에 종속된 언어로 HTML 페이지를 위해 만들어낸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1 더하기 2와 같은 수학 연산을 위한 언어가 아닌 HTML 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HTML은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언어로 웹페이지에 글을 쓰고 그림을 넣는 언어입니다. HTML만으로는 정적인 페이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HTML 내에 종속적으로 등장하여 웹페이지를 다이나믹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바스크립트의 해석은 브라우저가 담당하게 됩니다. 각 브라우저마다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 엔진이 존재하는데 크롬 브라우저는 V8, 파이어폭스는 스파이더 몽키, 엣지는 차크라라는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롬이 만든 V8을 떼어와 4를 붙여 출시한 것이 바로 Node.js입니다. Node.js를 만든 이유는 자바스크립트를 브라우저 내에서 말고도 다른 환경에서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Node.js는 자바스크립트 실행창, 즉 실행 환경입니다. Node.js를 설치하면 브라우저를 거치지 않고 로컬 컴퓨터 안에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Node.js 덕분에 자바스크립트를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Node.js 노드로 서버를 많이 만드는데 그 이유는 논블로킹 IO라는 노드의 특징 때문입니다. 일반 서버와 Node.js 서버로 티켓을 예매한다고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번 사람은 300장의 티켓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요청을 달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 서버에서는 온 순서대로 티켓을 발급해 주어서 4번은 3번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노드 서버에서는 온 순서와 상관없이 요청이 먼저 처리된 순으로 티켓을 발급해 줍니다. 따라서 4번은 3번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바로 논블로킹 IO라고 합니다. 따라서 Node.js는 서버에 요청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SNS나 채팅 서비스 개발에 유리합니다. 요청이 많거나 오래 걸리는 요청이 있어도 멈추거나 요청 대기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드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드는 싱글 스레드의 논블로킹 IO 이벤트 기반 비동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 빌드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청은 한 곳에서 받지만 작업은 실질적으로 멀티스레드로 운영하여 결과를 구현합니다. 노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동일하게 사용해서 서버 단 로직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지 않고도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서버, 클라이언트 모두 개발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백엔드를 자바나 PHP, 파이썬으로 개발해야 했다면 노드를 통해 백엔드도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 기반 기동기 방식이라 서버에 무리가 적고 npm을 통한 다양한 모듈 패키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npm을 이용해 자신이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패키지를 검색해서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만드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사용하며 C++로 개발된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좋습니다. 노드의 단점은 이벤트 기반 비동기 방식이라 서버 단 로직이 복잡한 경우 콜백 함수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요청에 대해 DB에서 도입한 결과값에 따라
다른 로직을 처리해야 하며 이런 로직이 여러 개인 경우 콜백 함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일 스레드이기 때문에 하나의 작업 자체가 많이 걸리는 웹 서비스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게시판 형태와 같이 가벼운 I/O가 많은 웹 서비스에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드가 수행되어야 코드에 에러가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에러가 날 경우 프로세스가 내려가기 때문에 테스트가 엄청 중요합니다. 반드시 모든 케이스에 대해 소스 코드를 검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Node.js와 어울리는 웹 서비스는 간단한 로직을 가지고 있고 빠른 응답 시간을 요구하고 빠른 개발을 요구하며 비동기 방식에 어울리는 웹 서비스가 어울립니다. 반면 노드와 어울리지 않는 웹 서비스는 단일 처리가 오래 걸리거나 서버 체크 로직이 많거나 업무 복잡도 또는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서님이 이어서 발표해 주실. 네,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나요? 아, 들리시죠? 네, 잘 보이고 잘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터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Node.js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런타임에서 구동하기 위한 실행 환경이고, 이 Node.js를 통해 여러 가지를 개발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선 저희가 백엔드를 배우기로 했으니까 이제 서버를 개발해야겠죠? HTTP 서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HTTP 메서드, get 메서드만 처리를 했는데도 딱 보기에도 코드가 보기 좋지도 않고 확장성도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여기에 뭐 HTTP 메서드 뭐 포스트 뭐 이런 거를 아직 처리 안 했는데 굉장히 좀 싫은 코드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확장성과 편의 기능을 중화해서 Node.js 웹서버 프레임워크로 제작한 것이 바로 익스프레스입니다. 물론 익스프레스 말고도 뭐 하픽, 코아 등 여러 패키지들이 많습니다. 익스프레스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지만 해당 자료 npm 트렌즈 여기 링크 남겼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익스프레스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자들에게 많이 검증된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다시 HTTP 서버를 예로 돌아가 보면 일반 Node.js 환경에서 개발한 것과 익스프레스로 개발한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 요청마다 조건을 나누어 처리한 것과 달리 익스프레스에서는 app.get, app.post 등 이렇게 함수를 쓰고 해당 임자값에 따라 요청을 다르게 처리하게 됩니다. 즉 코드가 분리될 수 있게 되고 더 깔끔한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지 보수가 쉽고 빠르게 개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익스프레스 실습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npm init을 통해 익스프레스 패키지를 다운받기 위한 환경을 만듭니다. 그 다음 npm i express를 통해 익스프레스 명령어를 통해 익스프레스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이제 npm init을 할 때 설정한 메인이 index.js 여기 설정을 했으니까 저는 이제 해당 파일을 만든 후 여기서부터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코드를 보시면은 먼저 익스프레스 패키지를 불러온 뒤에 앱이라는 이름으로 익스프레스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요청에 따라 app.get, post 등등을 통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예제에서는 뭐 /hello라는 경로를 통해 서버 요청을 하면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제 이름이 강현서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서입니다 라는 데이터를 보내는 것으로 라우팅하고 있습니다. send 함수 말고도 send 파일, send json 등을 통해 html이라든지 json 데이터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pp.listen 메서드를 통해 8888 포트 번호를 연결하고 서버를 실행합니다. 이제 Node.js, Node.index.js를 통해 실행을 하면 아까 app.listen 메서드 콜백으로 넣었던 로고가 뜨게 되고 서버는 이제 대기 중이다 이런 로고를 띄우게 됩니다. 이제 제가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제가 미리 아까 보여드렸던 예제를 미리 작성해 놨는데 여기서 맞나?
이렇게 이제 서버를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고가 뜨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코드에서는 일반 그 여기 경로를 이제 처리를 안 하고 헬로우라는 경로만 처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헬로우를 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서입니다. 이런 이제 텍스트가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익스프레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들웨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미들웨어는 리퀘스트, 리스폰스 사이 중간에 위치하며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특정 동작을 해주는 프로그램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들웨어는 app.use와 함께 이런 형식으로 사용됩니다. 해당 코드는 모든 요청에 따라 여기 이제 예지 코드를 남겼는데, 해당 코드는 모든 요청에 따라 콘솔.로그를 출력해주는 미들웨어입니다. 첫 번째 인수로 주소를 넣게 되면 해당 주소 요청에서만 미들웨어를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제 여기 이제 미들웨어를 이제 실행했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 이거를 제가 인수를 없는 상태에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새로 거치 한번 해보면 여기 이제 콘솔.점 로고를 통해서 모든 요청이 다 실행됨 하고 이제 로고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제가 경로를 지정해 주면은 이제 새로 고침했는데 이제 이렇게 안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임자값에 임자값에 주소를 넣게 되면 이제 경로를 뭐라 해야 되지? 네, 이 경로에 맞는 그 요청만 이제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 새롭게 넥스트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했는데, 해당 매개 변수는 다음 미들웨어로 넘어가는 함수입니다. 해당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미들웨어를 이제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패키지를 설치해서 미들웨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쿠키 파서 익스프레스 세션을 통해 몇 개 패키지를 먼저 설치하고 여러 미들웨어를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스태틱 미들웨어입니다. 브라우저 등에서 HTML, CSS, JS 같은 파일들을 직접적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미들웨어입니다. 예를 들어 주소로 이제 /a.html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스태틱 미들웨어에 설정한 경로를 조합해서 해당 파일을 전달하게 됩니다. 해당 미들웨어를 사용하면 정적 파일들을 이렇게 알아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일일이 경로 지정하고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실습을 해보면은, 네, 여기 제가 이제 미리 지정을 해놨는데, 이제 실행을 하고, 여기 파일에 a.html 파일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제 제가 여기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html 이렇게 하면 여기 HTML 작성된 대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처음에 제가 index.js에서 예제를 할 때는 리스튼을 할 때 이제 여기에 포트 번호를 직접 입력해 줬는데, 여기서는 여기 app.get 포트 이렇게 해서 입력해 줬습니다. 이것은 이제 익스프레스에서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전역 변수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처음에 미리 app.set을 통해 포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트 번호를 미리 입력을 해주고 이제 get을 통해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 뭐 process.env 뭐 포트라는 것은 뭐 이제 환경 변수 맞나요? 환경 변수에다가 뭐 입력을 하면, 그러니까 환경 변수가 있으면은 이제 이 포트를 사용하는 것이고, 없으면은 이제 제가 8888 번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들웨어로 쿠키 파서, 세션, 뭐 제이슨, 뭐 URL 잠시만요.
저 방금 컴퓨터가 끊겼는데 다시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아, 네, 다행이다. URL 인코디드 등을 사실 이제 사용하면 여러 정보를 편하게 접근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시 코드로 세션에 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이제 세션, 이제 익스프레스 세션 설치한 것을 이제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세션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더 예시를 설명드리자면, 제가 이제 미리 작성한 예시인데, 토탈 경로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은 해당 유저가 한번 요청을 할 때마다 세션에 이제 제가 미리 정한 num이라는 값에 더하기 1을 하고 해당 더한 값을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제 이를 받아서 지금까지 몇 번 요청하셨습니다. 이런 문장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실습을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같은 거구나. 이제 다시 실행을 하면은 실행을 하고 이제 이러면 총 이제 한 번 했으니까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 이렇게 계속 뜨죠. 근데 또 제가 이제 브라우저를 하나 더 띄울 건데 여기는 엣지인데 이렇게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이제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아까 이런 이 세션 미들웨어가 왜 유용하냐면 아까 세션 예시를 들었던 것 같이 해당 미들웨어를 사용하기만 하면 굳이 직접 브라우저나 유저마다 ID 값 뭐 이런 걸 부여할 필요 없이 알아서 해당 미들웨어가 구별을 해줘서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접근하고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미들웨어에 대한 특성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들웨어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 코드에 작성한 미들웨어 순서대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만약 중간에 어떤 미들웨어가 넥스트를 호출 안 하거나 뭐 리스폰스로 샌드 등을 하고 뭐 멈추게 된다면은 다른 미들웨어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들웨어의 순서 등을 조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앱.유저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앞에 이렇게 뒤에 이 코드 순서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쿠키나 세션 등을 조작하고 로그 등을 출력하는 미들웨어가 있다 칩시다. 근데 이 미들웨어가 아까 뭐 유즈 쿠키 파서 세션 등을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 설정을 하고 나서 원래 이제 쿠키 세션 로그 처리라는 이제 미들웨어가 있다고 치는데 만약에 이 설정을 하기 전에 이제 로그 처리를 하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설정을 안 했으니까 이제 쿠키 세션 로그 등을 저희가 제대로 값을 불러오거나 설정을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미들웨어의 순서를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잠시만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개발할 때 사용하면 좋을 패키지가 있는 것 같아 소개하겠습니다. 모곤이라는 패키지를 이제 앱.유즈 미들웨어로 사용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했을 때 HTTP 메서드 요청 응답에 대한 정보라든지 응답 속도 등등 여러 정보들을 로그로 출력해 줍니다. 이제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되겠네. 이제 제가 여기에서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제가 미리 패키지를 설치했는데 이거 패키지 설치하는 거는 한번 인터넷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미들웨어를 설정을 하고 모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제 서버가 실행되고 다시 이제 요청을 하면은 이렇게 뭐 HTTP 메서드 뭐 나오고 뭐 응답에 대한 거, 뭐 응답 속도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실습을 또 해봅시다. 뭐 일부러 에러를 내는 거? 이제 에러를 내는 거를 한번 살펴보면 뭐 대표적으로 뭐 404 에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익스프레스에서 제공되는 기능 중 하나인데 원래는 일일이 다 막 설정을 해줬지만 여기 스테이터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게 되면 이제 응답 번호를 이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다시 켜고 아까 제가 설정한 이제 라우팅 경로대로 들어가면 에러 이런 게 뜨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404대로 했으니까 이런 404 응답 번호가 뜨게 됩니다. 좀 자세히 보면은 일단 이제 다시 접속하면 여기 404가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이 패키지는 노드문이라는 패키지인데요. 해당 패키지를 사용하게 되면 중간에 코드를 수정하고 나서 다시 서버를 끄고 킬 필요 없이 다시 서버를 이제 재실행해 줍니다. 이것도 한 개발할 때 유용한 패키지인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원래 node.app.js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npx 노드문 JS를 하고 이제 미리 깔아놨었는데 이제 이렇게 노드문이 실행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드를 수정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저장을 하면은 제가 일부러 끄다 킬 필요 없이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서버를 재실행해 주게 되고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을 하면은 이제 수정된 코드로 이제 잘 처리가 됩니다. 네.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두 분께서 노드랑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스터디를 진행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연관성은 떨어지지만 디자인 패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4주차 주제에는 패턴의 필요성만 언급이 되어 있어서 그거 하나만 말하기에는 좀 자료 내용도 부족하고 시간도 많이 짧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임의적으로 목차를 추가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이라는 정의를 설명을 드리면 뭐 개발 도중 발생한 문제들을 정리해서 상황에 따라 간편하게 적용하여 쓸 수 있도록 약속을 통해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형태로 로직을 구성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추스려 봤어요. 그래서 정의를 조금 더 쉽게 풀었으면 프로그램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방법론을 디자인 패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의 정의를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예시를 가져왔는데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예시는 그 엘리베이터의 동작 원리가 버튼을 누른 순서대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명의 사람이 1층에서 탑승을 해서 10층, 그리고 지하 1층, 5층을 차례대로 누르게 되면 그 엘리베이터는 10층을 갔다가 지하 1층에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5층을 가는 그런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직을 설명을 하는데 이 화면에 보이는 남성은 엘리베이터에 타는 사람들이 누른 층을 순서대로 저장한 뒤 먼저 입력한 순서대로 차례대로 방문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은 입력되는 층을 대기열로 저장해서 이동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일단 여성이 좀 더 간편하고 뭐 단순하게 정리를 해서 이 로직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성의 말은 이 구체적인 개념을 쓸데없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 대기열이라는 이름을 정의를 해서 이 이름이 곧 그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이상에서도 어떤 대기열이라는 단어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 프로그래밍 상에서 대기열은 통상 Q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 대기열, 그 Q라는 뭐 자료 구조를 사용하자고 할 때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뭐 먼저 입력된 데이터가 먼저 출력되는 구조를 가지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대기열이나 아니면 Q를 이용해 보자라고 하듯이 이런 디자인 패턴도 어떤 본질적으로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개념의 이름을 정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말하는 대기열이 디자인 패턴은 아니지만 디자인 패턴의 이 정의를 돕고자 이 대기열이라는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패턴의 종류는 이렇게 얼핏 봐도 한 2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번 스터디에서 이 패턴의 종류를 다루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밑에 링크를 걸어둬서 조금 패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패턴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 예시를 들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좀 대표적인 패턴을 가져왔어요. 싱글턴 패턴이라는 건데 정의를 보시면 싱글턴 패턴은 객체를 오직 하나만 생성해서 생성된 객체를 프로그램 어디에서나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패턴을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간추려서 그 정의를 설명하면 인스턴스가 오직 한 개만 생성되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말하면 그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인스턴스만을 공유해서 개발하는 방법론을 싱글턴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턴 패턴의 예시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뭐 실제로 패턴에서 쓰이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의 프린터기를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터 객체라는 것을 이용해서 싱글턴 패턴을 이렇게 코드로 작성해 보면 먼저 이 프린터라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는데 이 인스턴스는 반드시 스태틱으로 정의되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데 클래스 또한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뉴 프린터라는 것이 한 번만 호출되어야 하므로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2개 이상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서 이 싱글턴 패턴 이 규칙을 깰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턴 패턴의 특징으로는 또 이 인스턴스를 호출할 때 반드시 메서드를 통해서 호출을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 이 메서드 또한 스태틱으로 선언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지금 선언된 인스턴스와 이 인스턴스를 호출하는 메서드가 이 정적 변수, 정적 메서드로 정의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태틱으로 선언하지 않게 되면 각각의 객체들은 독립적인 스택을 갖게 되므로 그 하나의 인스턴스를 공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본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할 수 없고 외부에서 인스턴스에 접근하려면 이 두 클래스 변수나 아니면 메서드의 접근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메서드를 정적 타입으로 선언을 해서 그 정적 메모리에 있는 변수나 메서드를 여러 외부 프로세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싱글턴 패턴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싱글턴 패턴에도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운영체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하나의 프린터기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접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문제점으로는 동시성에 의한 경쟁 조건 발생 가능성이 있고요. 경쟁 조건을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어떤 동일한 자원을 2개 이상의 이제 멀티 스레드가 동시에 선점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뭐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중 스레드를 이용하면 인스턴스가 2개 이상 생성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싱글턴 패턴 규칙을 깰 수 있다고 이렇게 문제점이 나와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해결 방안으로 어떤 뭐 상호 배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싱글턴 패턴에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싱글턴 패턴에서 제공하는 2가지 해결 방법이 존재하는데 이번 스터디에서는 다루지 않고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디자인 패턴이 왜 필요한지, 디자인 패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패턴이 가지고 있는 어떤 네 가지 장점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개발을 할 때 디자인 패턴의 적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개발자가 원하는 의사소통인데, 예를 들어서 뭐 개발자들이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을 미리 알고 있으면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디자인 패턴을 사용할 것인지 뭐 쉽게 논의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초반에 언급한 뭐 대기열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진 개념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뭐 Q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될 때 뭐 대기열을 이용하자라고 쉽게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리즘 구조 파악의 용이성입니다. 알고리즘 구조 파악의 용이성은 이것도 역시 사용자가 디자인 패턴을 잘 알고 있다면 그 디자인 패턴이 적용된 알고리즘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사용성을 통한 개발 기간 단축인데 이미 만들어진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면 이렇게 처음부터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뭐 꼭 재사용성이 아니라 뭐 MVC 패턴의 경우에도 모델, 뷰, 컨트롤러만 봐도 이제 어떤 것을 구현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서 그 업무의 분업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개발 기간 단축이 될 거라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은 쉬운 설계와 변경 및 유지 보수의 용이성입니다. 디자인 패턴을 사용해서 설계하면 약간 뭐 버그나 아니면 기능 추가, 운영체제 호환성 등의 이유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유지 보수를 할 때 짧은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뭐 이런 네 가지 장점 이외에도 다른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4주차 발표 마치겠습니다.